손흥민이 아시아를 방문할 때마다 현지에서 폭발적인 반응이 일어난다. 과거 태국을 방문했을 때는 패닉이 마비되었고 공항 밖에 서 있어도 손흥민을 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경비원들이 길을 비우고 버스를 타야 했다. 손흥민의 인기는 스포츠 스타가 많은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얼마 전 토트넘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는 손흥민의 인기에 힘입어 전례 없는 관중을 기록했다. 흥미로운 점은 같은 시기에 일본을 방문한 클럽인 브라이튼에는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윙 포워드인 미토마 가오루가 있었지만 공항에는 아무도 마중 나와 경기 당일 관중석의 절반 이상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오만 방문에서는 방문국들의 열광적인 반응은 예외였고, 이 사건은 언론이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 3라운드를 앞두고 손흥민을 봤다고 기사를 썼을 때부터 시작됐다. 축구 전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카타르 도하 공항에서 한국 선수들과 손흥민의 차이와 전 세계를 돌아다니는 일본 대표팀의 차이에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아시아 예선을 위해 전 세계를 돌았던 일본 대표팀과 달리 우리 한국 선수들은 정기 항공편을 타고 오만으로 환승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 일본 기자는 일본 대표팀의 바레인 원정에 경외감을 느낀 감동적인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오만으로 출국하려던 손흥민이 왜 거기에 있는지 의아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다 한국 대표팀이 실제로 공항을 통해 환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일본과 함께 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돈을 가진 대한축구협회가 대표팀을 정기 항공편에 태운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일본 기자의 입에서 나온 이 소식을 접한 한인 커뮤니티는 불타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축구협회는 최근 3차전을 준비하기 위해 10월에 약 400명의 원정대를 요르단으로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원정대는 축구협회와 언론, 응원단, 협력사 선수들로 구성돼 있다. 이번 사건에서 팬들은 축구협회 관계자들을 포함시켜 전세기까지 동원하는 등 국가대표 선수들이 너무 인색하고 아껴서라고 비난하고 있다. 특히 팬들이 가장 먼저 지적하는 게 선수들의 체력이다. 박지성이 우리나라 선수로서 선수 생활 내내 사소한 부상만 겪었다는 사실은 메뉴 시절 박지성을 지켜본 팬들이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박지성은 PSV 시절 뛰어난 활약으로 UFA 최우수 스트라이커에 지명된 선수였다. PSV 시절부터 메뉴 첫 시즌까지 박지성은 지금의 이미지와는 달리 매우 빠르고 공격적인 드리블 스타일을 가진 선수였다. 하지만 부산에서의 장기 출장과 함께 잦은 국가대표 소집으로 점차 무릎을 다치기 시작했다. 그 이후로 박지성은 사소한 부상과 함께 살아왔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살아남기 위해 플레이 스타일도 채택했고 팀에서 초창기에 보였던 공격적인 드리블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특히 박지성의 무릎에 가장 큰 부담을 준 것은 장거리 비행이었습니다. 유럽에서 뛰는 아시아 선수들은 다른 선수들보다 더 많이 이동해야 합니다. 유럽 선수들은 단 12시간 만에 국가대표팀에 복귀할 수 있는 반면 우리 한국 선수들은 10시간 이상 비행해야 했습니다. 잦은 비행은 선수들의 체력과 피로에 직결되기 때문에 유럽의 대형 클럽들은 선수들이 구단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전용기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손흥민을 포함한 해외 선수들의 체력은 이런 상황에서 더욱 걱정스럽습니다. 선수들에게 최대한 안정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축구협회의 임무입니다. 하지만 아시아권 내에서만 이동하기 위해 비행기를 갈아타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한다는 건 선수들의 체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조치로 볼 수 있다. 게다가 손흥민의 경기 수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자기 관리의 달인답게 이제 고비를 넘긴 이 나이까지 기량을 유지하고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지만 결국 시즌을 거듭할수록 손흥민의 몸에 쌓이는 엄청난 피로감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더욱 심각한 건 구단이나 국가대표팀 선수인 손흥민을 쉬게 둘 수 없다는 것이다. 한국 국가대표팀이 출장하느냐, 손흥민이 출장하느냐에 따라 토트넘의 성적은 크게 요동친다. 팀이기 때문에 단 한 경기도 쉴 틈이 없고 손흥민은 거의 10년 동안 선발로 출장한 시즌 대부분 경기에 출장했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아시아 최하위 팀인 팔레스타인과 홈에서 비긴 만큼 앞으로 선수들과 대표팀이 여유가 더 없어질 것은 자명한 일이다. 이런 환경에서
최소한 비행에 신경을 쓰는 건 당연한 일이다. 어떤 이들은 대한축구협회가 팔레스타인전 패배에 선수들에게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제기한다. 물론 이는 음모론에 불과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대한축구협회가 취한 행보를 보면 이해할 만하다. 우선 한국 축구에 가장 큰 충격을 준 이강인과 손흥민의 탁구 게이트 사건은 손흥민과 이강인의 관대함으로 무산됐지만 대표팀 내부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시안컵 직후 터진 건 의심스럽다. 무엇보다 이 사건을 처음 보도한 것은 한국 언론이 아니라 영국의 언론사인 더 선이었다. 어떻게 이 사건이 영국 기자들의 귀에 먼저 들어갔을까? 유출된 것도 의심스럽지만 더 놀라운 것은 언론이 KFA에 이 사건의 공범에 대해 물었을 때 KFA가 바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것이다. 마치 이 질문을 기다렸다는 듯이 바로 사실을 인정한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설령 실제로 일어났다 하더라도 선수들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 사실을 인정하지 말았어야 했다.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았다면 그냥 질문을 피하면 됐을 것이다. 그리고 아시안컵 이후 KFA에 대한 여론은 점차 가라앉았고 모든 관심은 이강인과 손흥민에게 쏠렸다. KFA가 선수들을 이용해 여론을 피하는 듯했다. 선수를 팔아넘기는 KFA는 세계에서도 후진국에서 찾아볼 수 없는 터무니없는 광경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아시아에서 스포츠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둔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한국 팬과 KFA 간의 갈등은 수년째 이어져 왔지만 진짜 폭발은 클린스만의 임명과 그에 따른 아시안컵 탈락이었다. 한국인들의 분노는 계속되고 있으며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보시다시피 이집트 선수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 있다.